그런데 이 약물 전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신약이든 반복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더욱더 매력적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유망기업은 누구냐?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이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기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또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는 기린이분들 당연히 올해도 큰 수익 얻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자, 오늘 영상은 진짜 빠르게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내일은 증시가 10시에 열립니다. 그리고 또 지금은 수많은 예측이 나타나고 있긴 하고 어제도 우리가 뭐 이것저것 예측하긴 했으나 결국 또 항상 대박 주식 또 주도주는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나와야 또 제맛이겠죠. 그러니까 예상은 예상일 뿐 유연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기름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1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작년에 큰 소식은 뭐가 있었을까요? 뭔가 결과만 보고 나면 엄청나게 불장이었던 작년. 하지만 작년 연초까지는 그렇게 쉬운 장은 아니었습니다. 재작년에는 계엄까지 터지면서 증시가 난리가 났었고요. 자, 여러분들 딥시크 쇼크 기억나시나요? 작년 초에 적은 개발비로도 AI를 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면서 이제 이렇게 AI 버블이 터지는구나 이런 얘기가 나타났었습니다. 엔비디아가 10% 넘게 급락을 했었고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결국 그것도 다 회복을 했고 그리고 또 트럼프가 관세 폭탄을 예상보다 더 세게 꺼내면서 증시가 나락을 간 적도 있었는데 그 또한 회복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거는 올해도 분명 올 겁니다. 작든 크든 여러 가지 악재가 우리한테 까꿍 하면서 등장할 거고 또 증시는 뭐 적게는 5% 많게는 10에서 20% 이렇게 빠지는 모습이 나타날 건데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늘 그랬듯이 이번에도 기회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마인드가 좀 중요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 기름들 올해 혹시나 이제 악재가 온다고 하더라도 너무 당황하지 말고 이 또한 기회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한 번 정도는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작년 한 해 증시가 엄청나게 좋았죠. 하지만 그 개인 투자자분들 중에서 실제로 돈을 번 사람은 3분의 2밖에 안 되고 이 와중에 3분의 1은 돈을 잃었다는 통계를 우리가 확인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실제로 개인 투자자분들은 이렇게 좋은 장에 오히려 주식을 줄이는 모습을 나타냈는데요. 얼마나 줄였냐? 작년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는 무려 26조 원이나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증시에 돌아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매도를 많이 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그리고 그 물량 누가 다 가져갔나? 기관이 쓸어가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와중에 개인 투자자가 이제 선호하는 주식은 있었습니다. 네이버, 하이닉스, 삼성 SDI, 하나오션, 투자에너빌리티, SK텔레콤 각 섹터별 뭐 대장주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는데요. 올해는 이 친구들이 어떤 흐름을 나타낼지도 관심 있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차전지에 또 악재가 나타났습니다. 포스코 퓨챔 너무하죠? 2차전지 악재가 좀 몰아서 나오는 기분인데요. 누군가에게는 줍줍의 기회로 사용이 될 수 있을까요? 이번에는 포스코 퓨챔입니다. GM에 납품한 양극재 규모가 계약 당시는 13.7조였지만 실제로는 2.8조 원으로 크게 줄었다고 하죠. 2차 전지에게는 조금 가혹한 겨울이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 봄이 찾아올지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26년 게임 시장은 기대가 된다. 일단 올해는 굵직한 게임이 몰려옵니다. 그중 하나는 양치기 소년의 대표 주자인 붉은 사막. 얼마나 대단한 게임이길래 지금까지 미룬 걸까요? 3월 19일에 출시가 확정되었으니까 이벤트가 있는 주식에 접근하는 방식을 사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왼쪽에 보면은 펄어비스의 주봉인데요. 이런 식으로 게임 출시일이 다가올수록 슬금슬금 올라가다가 실제로 게임이 출시가 되진 않았으나 진짜로 게임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차트는 크게 바뀌진 않았을 겁니다. 결국은 이제 재료 소멸로 하락하는 게 이러한 이벤트 주식들의 특징인데요. 그런 것처럼 지금 이제 올라가다 좀 소강 상태 아니겠습니까? 3월이 다가올수록 슬금슬금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제 게임주에 관심이 있다면 지금 이제 줍줍해놓고 어느 정도 오르면은 매도하고 그런 식으로 짧게 투자하는 방법을 쓸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게임들도 많습니다. 넷마블은 7개의 대제 오리진을 출시한다고 하고요. NC는 리밋 제로 브레이커스, 신더시티, 타임테이커즈를 출시하며 카카오게임즈는 오딘큐, 프로젝트 C도 올해 서비스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크래프톤의 서브노티카2, 패럴드 모바일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다음입니다. 코인 수익의 22% 세금이 1년 뒤에 온다.
코인 투자 매력이 갈수록 사라지는 거겠죠. 정부에서는 코인 등 가상자산 거래 수익에 과세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고 합니다. 내년 1월 1년 뒤부터 과세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 일각에서는 연기 가능성까지 점치고 있다고 하네요. 실제로 지금까지 여러 번 연기가 되었기 때문에 그러기를 바라는 사람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언제 결정되는가? 오는 7월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참고로 세금은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22% 세율, 미국 주식과 똑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요. 과연 내년부터는 코인에 과세가 될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등어 가격이 급등 중. 국민 생선으로 불리는 고등어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작년이랑 비교하면 수입산 큰 고등어의 소매 가격이 2,000원 넘게 상승하며 한 손에 10,000원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1년 전이랑 비교하면 28%, 2년 전이랑 비교하면 1.5배나 올랐으니 우리가 고등어를 살려다가 멈칫하는 내 손, 그거는 정상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오른 이유가 뭡니까? 당연하게도 어획량 감소가 나타나고 있으며 환율 상승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수입 고등어는 대부분 노르웨이산인데 당연히 달러 가격이 올라가면은 내야 되는 돈이 커진다고 말할 수 있겠죠. 마지막으로 노르웨이는 왜 어획량이 감소되고 있습니까? 수온입니다. 또 수온. 수온이 상승하면서 고등어의 이동 경로가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고등어 가격은 점진적으로 높아질 가능성도 있다고 하네요. 이런 소식을 보다 보니까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바다의 수온이 높아지면 고기가 다른 데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물고기 중에서는 따뜻한 물을 좋아하는 친구는 없나요?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런 친구를 좀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다음입니다. FDA 신약 트렌드. 올해 FDA의 신약 승인을 앞둔 약물들을 살펴보면 투약 편의성을 개선한 제품들이 눈에 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약은 있지만 그거를 다른 방식으로 투여하는 걸 말을 한다고 말할 수 있겠는데요. 1112의 비만 치료제 오르포글리프로는 먹는 치료제이고요. 바이오젠의 레캠비 역시 기존의 정맥 주사 말고 투약 시간이 크게 줄어든 피하 주사 형식으로 바뀌는 게 이제 승인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형 변경, 약물 전달 플랫폼 이러한 기술 경쟁력이 갈수록 부각되고 있다고 하는데 특히나 이제 다른 신약들은 한번 쓰이면은 그 약 말고는 다른 데 쓰일 데가 없지만 그런데 이 약물 전달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어느 신약이든 반복 적용할 수 있다 보니까 더욱더 매력적이다라는 얘기가 나타난다고 하네요. 유망기업은 누구냐? 알테오젠, ABL 바이오, D&D 파마텍 등 여러가지 바이오, 이미 또 많이 오른 바이오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올해 결국 코스닥이 가려면 바이오의 시간이 와야 될 텐데 한번 올지 보도록 하자고요. 다음입니다. 서울을 떠난 사람들. 통계청의 자료를 보니까 작년 1월부터 10월까지 서울을 떠난 인구는 107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생각보다 서울에서 떠나는 사람들도 좀 있네요. 전년 대비 11%가량 증가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서울을 떠난 사람들 중 경기도로 간 사람은 23만 명이고 아무래도 집가 상승 때문에 조금씩 밀려난다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작년 11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12.7억 원, 엄청난 돈이죠. 그런데 경기도의 아파트 가격은 5.5억 원으로 상대적으로 할만한 이 정도 가격이면 그래도 내가 열심히 하면 기회는 보이는 그 정도 가격이다 보니까 서울의 구축 아파트보다 경기도의 신축 아파트로 넘어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도 그게 맞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교통의 자유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서도 또 자율주행인데요. 자율주행 시대가 이제 앞으로 2년, 3년, 5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서울까지 가긴 가야 되지만 자동차 혼자서 이제 운전해서 갈 수 있다면은 충분히 외곽 쪽에 살아도 경쟁력이 더 높아진다라고도 말을 해볼 수 있겠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경기도도 좀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가끔 하긴 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은 정부에서 올해의 기준 중위소득을 인상했습니다.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 부담 때문에 높은 인상률을 적용했고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이 나왔다고 하네요. 그럼 얼마냐? 4인 가구 기준 649만 4,738원으로 작년보다 약 6.5%나 인상되었으며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256만 4,200원이라고 하네요. 자, 오늘의 공부회까지 끝났습니다. 기리분들 올해 이제 소원 다들 비셨나요? 그 소원 전부 다 이루어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